네, 안녕하세요. 파크랩 DS랩 1기의 2차 학습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서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벡터 데이터 모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일단 학습 데이터는 다음 링크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링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보시면 다음과 같이 G 파일이 하나 있으실 거고요. 이것을 압축 해제하셔가지고 나오는 데이터들 가지고 오늘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1차 시 때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실게요. 우리가 1차 시 때 배웠던 내용은 이제 지리 데이터 모델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얼 월드라고 불리는 실세계는 벡터나 레스터와 같은 데이터 모델로 공간 정보화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중에서 벡터 데이터는 경계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정확히 정의된 지리적 특징을 나타낼 수 있고, 레스터 모델은 동일한 값을 셀로 표현하는 모델로 대변이 됐었죠. 그 중에서 벡터 데이터 모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슨 하천이 있고 어떤 나무의 위치가 있고 뭐 이렇게 면적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벡터 데이터 모델에서는 경계가 이 x, y로 된 좌표의 어떤 하나의 쌍으로 정의된 점선, 그 다음에 다각형, 포인트, 폴리라인, 폴리곤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레스터 데이터 모델과 같은 경우는 지리적 데이터를 동일 크기의 셀에 펜과 열로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XY 좌표 쌍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 크기의 행과 열로 표현되는 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뭐 고도값을 예로 들어서 표현을 하고요. 자, 이렇게 벡터와 레스터로 이렇게 모델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실습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이제 벡터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와 함께 처음 이제 벡터와 레스터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좌표계라고 하는 QGIS에서는 CRS, 코디네이터 레퍼런스 시스템이라고 표현되는 좌표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봤었고요. 좌표계는 크게 레이어 좌표계와 프로젝트 좌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레이어 좌표계는 내가 사람이 태어났을 때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고유값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그 벡터 레스터나 레스터 데이터도 처음 데이터가 만들어질 때 기준이 되는 좌표계를 가지고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좌표계가 레이어 좌표계, 레이어 고유의 좌표계인 레이어 좌표계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레이어가 서로 다른 좌표계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QGIS에서 하나의 프로젝트 상에 서로 다른 좌표계를 가지고 있는 레이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기준이 되는, 프로젝트의 기준이 되는 좌표계를 프로젝트 좌표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프로젝트 좌표계를 뭘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지도의 모양이 보시는 것처럼 달라져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은 지리좌표계인, 위경도 기준으로 하는 지리좌표계인 EPSG 43265로 된 이제 좌표계이고, 그 다음에 우측은 EPSG 3857 미터를 단위로 하는 이제 투영 좌표계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좌표계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지도가 동일 레이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도 프로젝트 좌표계를 뭘로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실습을 이제 한번 이어가겠고요. 오늘은 벡터 데이터와 벡터 데이터 중에서 동물병원의 위치를 표현하는 폴리곤 포인트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시도 경계를 나타내는 폴리곤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가시화와 통계들을 좀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습 데이터로 다시 가보겠고요. 실습 데이터에서 QGG라고 이제 확정자가 있는 파일이 QGIS 프로젝트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QGIS 프로젝트를 내가 1차 시 때 실습했던 그 환경을 그대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GIS 3.16 한오버 버전을 열고 있고요. 잠시만 기다려 볼게요.
네, 자 이렇게 QGIS가 열리고 있고요. 자 이제 QGIS 프로젝트 파일을 이렇게 여는 순간 그 전에 내가 작업했던 내용들이 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실습할 내용은 뭐냐면은 이 동물병원의 영업 상태 현황을 통계화하는 내용의 일부로 열지도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열지도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화면을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지역들이 다 동물병원의 위치도입니다. 나는 지금 이 동물병원의 위치를 어느 지역이 좀 밀도가 높은지를 좀 표현해주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QGIS에서 쓸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열지도라는 기능이 있고요. 이것을 히트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트맵은 해당 포인트 레이어를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레이어 속성이라는 게 있고요. 레이어 속성에서 좌측에 보시면은 현재 객체 심볼 조정이라고 하는 탭이 기본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단일 심볼로 이렇게 지도를 표현했었는데요. 이 단일 심볼을 클릭하시면 가장 아래쪽에 열지도가 있습니다. 열지도 이렇게 선택하시고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지도가 표출이 되고요. 축척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이제 동물병원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지도를 좀 더 가시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레이어 속성을 다시 클릭하시고 보시면은 여기 색상표라는 게 있거든요. 색상표에서 이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색상표가 나오고 모든 색상표에 보시면은 보다 많은 색상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 퍼플 레드 색상 램프를 나타내는 PURD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뭐 개인적인 기호입니다. 예, 퍼플을 좋아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색상이 예쁘게 표현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색상표가 좌측은 밀도가 낮은 값, 우측은 밀도가 높은 값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 밀도가 낮은 값을 투명도를 줘서 표현을 하면은 배경지도와 이 동물병원의 위치 밀도가 중첩이 돼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제 보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낮은 값의 투명도를 주기 위해서 색상표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이 화살표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를 가장 낮은 값을 지정을 하신 다음에 불투명도를 0으로 주면은 해당 색상 램프의 이제 투명도가 이제 100%가 될 겁니다. 불투명도가 0이니까 투명도 100%겠죠.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반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반경이 현재 10mm로 지정이 되어 있고 잘 보면은 반경 10mm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진 히트맵이 지금 보여지는 지도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10mm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개념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열지도라는 히트맵은 커널 밀도 추정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커널 밀도 추정은 커널 덴서티 이스티메이션 줄여서 KD라고 하고요. 이 기법은 우리 공단, 국립공원에서도 반달가슴곰의 어떤 그 위치 값을 가지고 있을 때 포인트로 그 반달가슴곰의 어떤 그 집중 출현 구간을 분석한다든지 이럴 때도 이 KD라는 분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KD는 간단하게 보면 다음과 같은 기법입니다. 좌측 그림에서 보시면은 내가 이제 어떤 위치가 있는 포인트가 있으면 그 포인트의 중앙점을 셀이 아닙니다. 포인트의 중앙점을 1이라는 값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중앙점으로부터 어떤 일정 반경의 이웃 경계를 그린 다음에 동그랗게 이렇게 서클 레이버 후드라는 원형 이웃을 그린 다음에 그 외곽 영역을 0으로 하는 1과 0으로 구성된 다음 그림과 같은 이렇게 수학적 함수를 각각의 포인트에 적용해주는 기법인데요. 이렇게 적용해주게 되면은 밀도가 많은 포인트가 많이 중첩되는 지역은 이제 중첩되는 지역은 각각의 어떤 커널 함수의 수치를 가산해 줄 수가 있겠죠. 가산해 주면은 밀도가 높은 지점은 좀 더 높은 값을 가지게 될 텐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포인트들이 있을 때 그 포인트들 각각의 이 수학적인 커널 함수를 적용해서 밀도를 가시화시켜주는 기법을 커널 밀도 추정 기법이라고 하고요. 이 기법을 통해서 그려준 지도가 바로 지금 방금 보고 계신 히트맵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검색 반경과 커널 유형이 중요할 텐데요. QGIS의 레이어 속성에서는 커널 유형 선택은 없는데 커널 검색 반경 선택은 있어요. 그래서 그 반경을 크게 지정해 줄수록 보다 플래터해지는, 평평해지는 특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될 텐데요. 예를 들면 다시 들어가서 커널 반경이 현재 10mm인데 이것을 절반인 5mm로 이렇게 줄여주면은 다음과 같이 커널이 보다 이렇게 좁아지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나는 좀 더 이렇게 평평해진 결과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20mm 정도 이렇게 지정하면은 다음과 같이 효과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의 이 커널 밀도 추정을 이렇게 가시화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 검색 반경을 지정해 주는 것도 알고리즘이 좀 존재하는데 QGIS의 이 레이어 속성에서 제공되는 열지도는 다음과 같은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커널 밀도 추정이라고 하는 열지도, 히트맵의 기능에 관련돼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는 뭐 이렇게 통계를 구하기 앞서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동물병원이 이제 운영 중인지, 휴업인지, 폐업인지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분류값 사용과 관련된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QGIS 보시면은 다시 그 레이어 속성에 들어가서 열지도가 아닌 단일 심볼로 한번 조정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색상은 노란색으로 하고 노랑이로 하고 횡너비는 0.5로 둬서 자, 다음과 같이 다시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번에 어떤 표현을 해주고 싶냐 하면은 자, 해당 레이어에 레이어를 선택하고 F6번 눌러서 속성 값을 보면은 이 속성 값 중에 영업상태명이라는 필드 값이 있어요. 이 영업상태명에는 현재 운영 중인지, 휴업 중인지, 폐업 중인지 동물병원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내가 이 지도상에 직관적으로 좀 표현을 해주려고 해요. 그럴 때 쓰는 기능이 레이어 속성 클릭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단일 심볼이 아니고 분류값 사용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능을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값 필드에서 운영상태명, 영업상태명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아래쪽에 분류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서로 다른 색상으로 이제 분류값을 적용할 수 있는 심볼이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다른 모든 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삭제해서 없애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운영 중은 예를 들면 뭐 초록색, 그 다음에 휴업 등은 위로 올려줄게요. 자, 휴업 등은 내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해서 위로 올릴 수가 있고요. 휴업 등은 노란색, 그 다음에 폐업 등은 빨간색 한번 지정해 주겠습니다. 공직자가 좋아하는 직관적인 색상이죠. 자,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어디가 지금 운영 중인지, 휴업 중인지, 폐업 중인지를 이렇게 색상으로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훨씬 지도가 뭔가 더 눈에 와닿죠? 더 가시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내가 운영 중 폐업 잘못 눌렀네요. 이렇게 내가 운영 중 휴업 등, 폐업 등을 이렇게 표현해 주실 수도 있고 여기서 우측 마우스 클릭하시면 개체수 표시도 있어서 개체수 표시 클릭하시면 이렇게 운영 중인 병원은 4,147개, 휴업 등은 12개, 폐업 등은 2,464개 이런 개수도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시도별로 동물병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폴리곤에 포함하는 포인트 개수 계산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그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QGIS에 다시 돌아가서 그 해당 기능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처리 툴박스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공간 처리 툴박스라는 패널에서 포인트 개수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포인트에 포함하는 포인트 개수 계산이라는 이 기능을 검색해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실행하신 다음에 폴리곤은 시도 경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포인트는 방금 동물병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개수 필드 이름이라고 해서 내가 현재 이 시도 병원과 그 다음에 동물병원 이제 위치를 중첩시켜 가지고 나오는 결과값을 어느 필드명으로 저장할 건지를 이제 설정하는 개수 필드 이름이 있어요. 넘포인트라고 설정을 하면은 넘포인트라는 필드 값이 생성이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시도별 동물병원의 개수가 적혀져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고요. 여기서 개수가 현재 임시 레이어 생성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한 번의 결과로 족하지 않고 계속 저장시켜야 되는 파일이시면은 이 우측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파일로 저장을 직접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잠깐 결과를 볼 거라서 임시 레이어 생성을 한 다음에 실행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빨간 그 색으로 포인트 레이어에 공간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행 속도가 크게 느려질 것입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가 하나 표출이 되실 겁니다. QGIS의 나중에 공간 처리 툴박스의 기능을 공간 인덱스 생성이라는 걸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관련된 기능이 이렇게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쓰시면은 포인트 레이어에 위치를 좀 더 쉽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간 인덱스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그걸 이용하시면 보다 빠른 수행 속도로 지금 이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안내 메시지고요. 공간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뭐 잠시 기다리시면 이 정도 용량의 데이터는 결과값을 곧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70%까지 진행이 됐고요. 잠시만 기다렸다가 결과를 한번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 확인 기다리는 동안 보시면은 뭐 벡터의 분석 도구에 폴리곤에 포함하는 포인트 개수 계산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결과 값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넘포인트라는 필드가 새로 생성된 쉐이프 파일에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값들이 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QGIS 돌아가서 진행 상황을 조금 기다려 볼게요. 네, 기다리는 동안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 동영상은 파크랩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에서 만든 비대면 학습 동아리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그 데이터 사이언스 랩 회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2주에 한 번씩 이제 업데이트하는 영상이 되겠고요. 파크랩의 회원이 아니시라고 해도 제가 매주는 아니지만 2주에 한 번이네요. 2주에 한 번마다 뭐 이 정도 분량의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좀 실습 따라 하실 수 있는 분량의 영상을 계속 업로드할 거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냥 필요하실 때 이렇게 보실 만한 내용을 계속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자, 82%까지 진행이 됐네요. 잠시 뒤에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88%. 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고요. 개수라고 하는 레이어가 새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속성 테이블에 넘포인트라는 필드가 만들어졌고 이렇게 각각의 시도의 동물병원의 개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필드명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경기도, 서울특별시 순으로 동물병원의 개수가 많다는 것을 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통계를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은 이번에는 전체 동물병원 중에서 운영 중인 동물병원의 통계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도별 동물병원의 통계를 한번 구해 볼 거고요. 자,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QGIS로 돌아가 가지고 자, 이 동물병원 레이어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동물병원 레이어에서 키보드에서 단축키 F3번 누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F3번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상단에 툴바 중에서 보시면은 값으로 객체 선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값으로 객체 선택 창이 실행이 되고요. 여기서 영업 상태명을 영업이라고 운영이죠. 운영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운영 중이라고 이렇게 필드가 하나 나오게 되고요. 요걸 선택하신 다음에 우측에 포함을 같음으로 선택을 하고 객체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운영 중인 아까 녹색으로 설정되었던 운영 중인 객체들만 이렇게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객체 플래시 버튼을 누르시면은 깜빡깜빡하는 효과도 보실 수가 있어요. 뭔가 분석하진 않았는데 분석을 많이 한 느낌? 예. 다시 한번 눌러봅니다. 그냥 기분 좋아서. 자, 이렇게 한번 봤고요. 닫기 버튼 누른 다음에 자, 이제는 운영 중인 병원이 선택이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포인트에 포함하는 포인트 개수 계산을 한 번 더 클릭을 해주겠고요. 여기서 폴리곤은 개수, 방금 전에 생성된 개수를 선택하고 포인트는 동물병원 선택한 다음에 선택한 객체만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운영 중인 동물병원, 방금 선택한 운영 중인 동물병원 포인트만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개수 필드 이름은 in operational의 의미로 INOP로 정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해주고 실행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실행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오겠고요. 기존의 결과는 이제 지워줘도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결과에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면은 다음과 같이 포인트, non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in operational이 같이 이제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는 총 동물병원의 개수가 1674개인데 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924개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통계를 포인트와 폴리곤을 통해서 추출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알려드려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운영 중인 동물병원을 좀 더 가시화시켜서 표현해주는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GIS에서 자, 해당 개수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단일 심볼을 단계 구분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계 구분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위쪽에 있는 값을 보시면 수치값을 가지고 있는 필드들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 중에서 non-point는 총 동물병원의 개수고 시도별, 그 다음에 INOP는 운영 중인 동물병원의 개수인데요. 저는 운영 중인 동물병원의 개수 선택한 다음에 색상표의 목록 중에서 제가 원하는 뭐 퍼플, 레드 이런 거 선택해 준 다음에 밑에 보시면 분류 버튼이 있습니다. 분류 버튼을 이렇게 클릭해서 다음과 같이 각각의 범위에 따라서 단계가 색상이 구분된 이런 지도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지도가 활성화됐고요. 개수 레이어에서 레이어 범위로 확대하면은 다음과 같이 한눈에 내가 어디가 동물병원이 많고 어디가 낮은지를 볼 수 있는 지도를 이렇게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 구분의 조건은 방금 전에 제가 스킵하고 넘어갔지만 여기에 있는 모드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분류도 있죠. 이런 조건들을 바꾸면 다음과 같이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분류 탭에서는 뭐 이런 모드와 분류 값을 가지고 조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 탭으로 가시면은 값 불러오기를 했을 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느 값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서 여기서 판단하셔서 내가 적절하게 이 분류 탭의 모드와 분류 조건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실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운영 중인 시도별 동물병원의 개수 통계는 구했으니까 그 외에 휴업과 폐업 중인 시도별 동물병원의 개수 통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필드의 이름은 운영 중이 아닌 그 동물병원의 개수니까 NONOP, Non-Operational의 NONOP라는 필드 값을 하나 생성해서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QGIS에 들어가서 해당 레이어에서 F6번 눌러서 속성 테이블로 들어가 보겠고요. 상단 그 메뉴에서 편집 모드 전환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필드 계산기 열기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출 필드 이름은 NONOP로 지정을 하겠고요. 이 가운데 보시면 필드와 값이라는 이 부분이 있고요. 이걸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전체 운영 중인 동물병원의 개수가 넘포인트라는 값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전체 개수에서 빼기 in operational 운영 중인 동물병원을 이렇게 차감해서 값을 한번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수치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편집 버튼을 눌러서 저장 버튼 누르시고 나와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총 동물병원의 개수, 운영 중인 동물병원, 그 다음에 휴업과 폐업을 포함한 동물병원의 개수까지 전부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구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구해진 결과를 파이 차트로 한번 그려보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영 중인 동물병원과 휴업과 폐업 중인 동물병원의 비율을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QGIS에서 개수 탭을 선택을 하고요. 자, 좌측에 보시면은 여기 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도표를 선택하시고 다이어그램 없음을 파이 차트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파이 차트로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속성에서 INOP하고 NONOP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INOP는 뭐 파란색, NONOP는 운영 중이 아니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범례를 내가 직접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운영 중이거나 휴업 폐업 중이거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운영 중이거나 휴업 폐업 중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정을 좀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여기 보시면 뭐 렌더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잘 지정을 해주시면은 이제 차트를 그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조금 기다려 볼까요?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지도 위에 이제 파이 차트가 그려질 거예요. 일정 크기로 되어 있는 파이 차트가 이제 그려질 겁니다. 시도 경계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 더 벌텍스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걸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이제 파이 차트가 좀 그려졌고요. 이 파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옵션 변경을 좀 하셔가지고 다양하게 표현해 주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 파이 차트 안에는 운영 중인 병원과 동물병원과 그 다음에 휴업 폐업 중인 동물병원의 비율을 나타내고 이 파이 차트의 크기 자체는 전체 동물병원의 개수로 표현하는
그런 옵션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옵션을 주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돼요. 자,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크기 탭이 있는데요. 크기 탭에서 현재 모든 파이 차트가 고정 크기가 15mm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정된 크기로 바꾸신 다음에 속성 탭에서 만드신 넘 포인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찾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최대값이 다음과 같이 읽혀집니다. 해당 필드의 최대값이 읽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최대값이 읽혀지고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크기를 또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찾은 최대값에 대한 크기를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뭐 한 20 정도로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20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전체 그 파이 차트는 각각의 시도별로 동물병원의 크기 개수와 비례해서 나오고 그 파이 차트의 안은 운영 중인 동물병원과 그 다음에 휴업 폐업 중인 동물병원의 비율로 보실 수 있는 파이 차트가 만들어지실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한눈에 봤을 때 어느 지역이 이제 그 동물병원의 개수가 큰지를 파이 차트의 크기로 볼 수 있고 그 파이 차트의 안에는 운영 중인 동물병원과 그 다음에 휴업 폐업 중인 동물병원의 비율을 알 수 있는 이런 가시화된 지도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2차 시에 벡터 데이터 모델과 관련된 실습들을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3차 시 내용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와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